왜 전입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경매인이잖아요. 경매인은 알아야 돼요. 우리들 지금 이제 물건 권리 분석 7가지 끝났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임차인.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경매를 받게 되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건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주인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소유주, 이제 채무자만 들어있으면은 당연하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러면 물건 권리 분석만 하면 끝나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한 사람 더 신경 써야 될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 임차인이 누구냐? 이 임차인도 모르시는 분 많이 있어요. 임차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은 건물주, 임차인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 임차인도 권리가 있잖아요. 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 물권 권리,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이렇게까지 딱 생각을 하시면은 모든 권리의 분석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의 권리,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 지정을 딱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 이것만 보시면 돼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매를 보시게 되면 거기 대항력 있어 없어, 이거 진짜 많이 이야기해요. 초보이신 분들, 이제 기초이신 분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건 딱 보고 이거 말소 기준 권리 끝났어. 그 뒤에 이제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 없어. 이 대항력 또한 또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물어줘야 될 보증금,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임차인한테는 대항력이에요. 이 대항력이라는 게 어쩔 때 생기냐, 이 대항력은 전입일자예요.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전입일자 하셔야 돼요.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전입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전세 계약하거나 월세 계약했을 때 전입일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가서 동사무소 가서 받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요. 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경매인이잖아요. 경매인은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 임차인분들을 내보내야 되거나 내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입일자를 왜 하는지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 우리가 왜 이 확정일자를 알아야 되냐, 이 전입을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에서 이 확정일자를, 전입일자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배당 순서를, 표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확정일자라고 하시면 돼요. 이 확정일자, 이 배당 순서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배당 요구. 이 배당 요구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배당 요구는 이 임차인분들이 법원에 가서 내가 이 낙찰이 되면 나는 이 낙찰 대금에서 법원에서 나는 돈을 받아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배당 유무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다, 나는 법원에서 낙찰금에서 나는 돈을 받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빠져있는 함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끝까지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봐야 되겠구나 라고 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임차인은 가장 뭐가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대항력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항력만 아시면 되고, 전입일자가 이 대항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냐 라고 하면, 대항력 어떻게 하면 생겨 하면 전입일자 꼭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입일자만 외치시면은 나는 이 대항력은 있어. 근데 내가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언제 내가 그러면은 기준으로 받아가지? 라고 하면은 이 확정일자가 배당의 순서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대항력, 우리는 전입일자 is 대항력, 확정일자 is 배당 순서, 배당 요구 is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다 라는 건데, 또 이거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게 있겠죠. 이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했잖아요. 이 임차인의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 어디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죠. 이 등기부 등본에 7가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진짜 딱 알아두면 계속 평생 써먹을 기술이기 때문에 딱 외워야 돼요. 근저가압 정경감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우리가 전입일자가 is 뭐라 했어요? 전입일자 is 전입일자는 뭐라고 했어요? 대항력이라고 했죠. 이 대항력은 어떤 기준으로 생기냐? 말소 기준 권리 시점 이후부터 생긴다. 대항력은. 이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추후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이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데 내가 추후에 이 밑으로 들어간다 하면 저는 소멸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진다는 뜻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근저당을 봐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이 잡혀 있으면 내가 이것보다 그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없다 라는 기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근저당 많이 잡혀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아까 이야기했죠. 말소 기준 권리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포함해서 그 밑으로 전부 다 소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근저당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간단히 이야기해드렸는데 근저당은 어디에서 설정을 한다? 은행이 설정을 하죠. 은행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인지하셔야 돼요. 은행이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은행이 제일 먼저 돈을 빨리 받으려고 은행이 근저당을 가장 빨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게 근저당.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지를 볼 때 근저당이 가장 많이 설정되어 있고 은행은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줍니다. 앞으로 경매를 보실 때 이런 물건 볼 때 근저당이 가장 위에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80% 물건들이. 왜냐? 은행이 가장 먼저 돈을 받고 말소기준 권리에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게 이제 일맥상통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겠죠? 그러면 딱 봅시다. 이제 이 임차인은 똑똑한 걸까요? 안 똑똑한 걸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5월 29일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입일자 2018년 1월 30일 네? 전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말씀했죠? 전입일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죠. 왜 있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임차인의 날짜랑 같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랑 이 전입일자랑 같을 때 누가 더 먼저 받아갈까요? 여기서 이 말소 기준 권리랑 전입일자랑 같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우선시해요. 그러면 이 전입일자는 언제 효력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 전입일자는 전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길 0시부터 돼요. 다음날 0시부터. 또 여기서 내가 왜 그러냐 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입일자 이 대항력이라고 있잖아요. 대항력은 전입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다음날 이길날 딱 발생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부터 발생하냐? 바로 설정해줄 때부터 나타나요. 왜냐? 말소 기준 권리 가장 여러분들이 80%로 접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 한 가지 어떤 거라 했어요? 근저당이라고 했죠. 근저당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우리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물건, 채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힘이 셀까요? 임차인이 힘이 셀까요? 힘은 당연하게 은행이 힘이 더 세요. 은행이 더 똑똑하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임차인은 내가 전입신고를 할 때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너 전입신고해도
오늘 바로 당일날 바로 효력이 발생 안 해. 왜냐면 이 당일날 같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은행에서 똑같은 임차인 전입하는 날짜랑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똑같은 날짜에 임차인도 이날 받고 똑같은 날짜에 받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똑같이 받아요.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 물건이 예전에 엄청 많이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발생하냐? 집주인은 전입일자 임차인이 전입을 하는 다음 날까지 이 등기부 현황에 변동이 없게 해놔야 돼요. 근저당 설정이 없게. 이렇게 같은 날에 말소 기준 권리랑 전입일자랑 같은 날에 있으면 우리의 입장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대항력이라는 게 없는 게 좋겠죠. 대항력이 있으면 고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돈이 1차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1차원적으로 물어줘야 될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또 봐야 될 게 확정일자. 말했죠?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라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받아가겠다 라고 생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좋은 건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면은 우리 입찰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본다고 했죠.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 분석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또 기준이 있어요. 전입일자는 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는 어느 기준을 봐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리는 똑같으면 안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이길날 발생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빨라야 된다 라는 기준을 일단 잡으셔야 되고, 확정일자,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이제 번호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이게 배당 요구라는 게 있죠. 여기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종기일 이내에 하셔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해야지 발생한다. 이 이후에 내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22년 7월 18일인데 22년 7월 19일날 했다 하더라도 여기 기재가 돼요. 그러면 나는 배당 요구했네,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네, 낙찰자에게 낙찰되면서 받아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게 될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이내에 들어와야지 되는데 여기 이내에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법원에서 안 받아가기 때문에 대항력이 만약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받아가는 순서도 해놨어. 근데 막상 법원에서 돈을 안 받아가겠대 하면 누가 물어줘야 돼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잡히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등기부등본 등기의 권리 분석 하는 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 물건에서 임차인이 있다. 임차 권리 분석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30초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대항력이 없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하면 여기에서 대항력이 없다 하면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 권리 분석만 보면은 끝나요. 근데 대항력이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확정일자 봐야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이 배당 요구 본다. 배당 요구 보면 뭐까지 봐야 되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봐야지 내가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입찰가나 낙찰가를 선정을 해서 받고 이제 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제 플랜들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